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체질별, 혈액형별, 이렇게 심리 파악을 하고, 성격의 특성을 얘기하고, 행동 양태, 뭐 이런 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전부 그 영원한 스승, 황제내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이런 의서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각각의 오장육부가 다 틀려요. 많이 틀린 게 아니고 약간씩 틀립니다. 예, 약간씩 틀리는 그 차이점, 차이점에 따라서 또 성격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드러내고 오장육부간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드러내고 넘치는 건 드러내고 또 단점은 보충을 해주고 어, 보충을 해서 평형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약초식품이란 거 이런 걸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뭐 따로 뭐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그 오장육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장단점을 평형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평형을 맞추면 이렇게 성격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도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장수할 수 있는 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에 60 이후에는 자기 그 건강 관리 여하에 따라서 병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장수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운명이라는 게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운명도 내가 개척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주신 박사 이 채널 말고 또 약초 TV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약초 관련해서 건강 관련해서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주신 박사를 치거나 약초 TV를 치거나 하면 핸드폰 한 중간 정도 거기서 약초 TV가 나와요. 거기 딱 누르면은 또 핸드폰 맨 위에 상단에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것이요. 맨 꼭대기에. 거기를 탁 누르면 제 건강 강의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상에서 계속 그 이어서 보시는 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태음인에 관련된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계속 집중적으로 태음인에 관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태음인의 특징은 오장육부가 간이 커요. 간이 크고 또 폐가 약해. 몸, 그러니까 간은 넘치고 폐는 약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속된 말로 간땡이가 크다 이런 말도 합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신체 조건에 따른 그 심리 환경이라는 건 오장육부 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나 심리가 이렇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환경과 거기에 따른 그 심리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태민들의 그 외모상으로는 중초라는 그 비위를 말하는 겁니다. 상초, 중초, 하초 인체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3등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중초 비위와 함께 크다. 간땡이도 크면서 보통 그래가지고 보통 배가 이렇게 뿔뚝 나왔어.
태음인들은 상당히 뱃살이 많아요. 태음인들 특징이. 그래서 중초가 커요. 하여튼 그걸 적절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무병장수의 기본 조건이 되겠는데, 그걸 아차하면 또 그냥 뱃살 나오고 간에 병이 있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죠. 침묵. 아파도 아프다는 표시를 안 해. 뱃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야, 이거 당장 뭐 쓰러지고 아프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아프다는 표시를 안 하지만 정작 간이 아프네, 그러면 이미 늦어요. 속수무책이 됩니다. 뭐 간암이 왔다든가 간경화 왔다든가 뭐 폐암이 왔다든가, 하여튼 뭐 비위가 약하면 또 폐가 약해지거든요. 폐가 약한 그 원인은 또 간이 너무 실해서, 간이 너무 커서, 간이 크면 폐를 항상 못 살게, 그래서 폐가 위축이 돼. 그 체력은 엄청 우람해요. 태음인들은 보면 몸집도 크고 그렇지만 항상 내부에서는 간의 억압을 받기 때문에 항상 폐가 위축이 돼. 그래서 폐가 약해져. 타고난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폐를 관리를 잘 해야 돼. 넘치는 간을 적절히 이렇게 좀 덜어내고 이렇게 해야 평형을 맞춰가지고 병이 안 오고 오래 살 수 있는 내 신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배가 이렇게 뿔뚝 나오다 보니까 태민들은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배를 앞장 세워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그냥 거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들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사람 건강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태민들은 항상 뱃속병하고 간병을 염려를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뱃살 나와도 큰 그 외형상 뭐 아파서 뭐 어쩌고 이런 게 없어요. 또 간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뱃속병이나 간병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속수무책이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배가 나온 분들은 항상 배가 쏙 들어가면 뭐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러면 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배가 나오고, 하여튼 첫째는 뱃살이 나오는 건 이 무병장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뱃살과 관련된 내용을 장주신 박사, 약초TV 양쪽에 보시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중복을 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몸이 날씬해야 돼요. 아주 날씬하기는 좀 욕심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가 뿔뚝 나온 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보면은 소민들은 이제 B형 소민들은 약간 마른 분들이 많고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배가 나온 것도 위장이 안 좋은 겁니다. 뭐든지 중간이 최고야. 배가 너무 쏙 들어가도 안 좋은 것이고 배가 너무 뿔뚝 나와도 안 좋은 것이고 중간이 제일 좋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떻게 됐든 그 태음인들은 양도 많지만 음양 논리에서 양기도 많지만 음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음기가 많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는 것입니다. 몸집이 커진다는 건 음이 많다 한눈에 봐도 그렇게 음양 논리로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인한 그건 음이 많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음이 많은 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소유욕이 많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들처럼 막 활짝 뭐 다 보여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음인들은 항상 감추는 습성이 있어요. 밖으로 노출을 안 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보면은 좀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얼른 명쾌하게 딱 자기 생각이나 이런 감정, 기분 이런 걸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게 음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결정을 하면 참 아주 듬직하고 리더급, 배짱 좋게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특성은 바로 간이 대표하는 특성은 바로 인이라는 건 한자인데 너그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너그러운 측면이 많아요. 예. 다 그 모든 게 장단점이 있죠. 이런 건 참 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출산을 하고 월경을 하는 여자들은 간에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남자들하고는 또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A형, 같은 태음인이라도 남자하고 여자들은 확연히 틀립니다. 출산, 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자들은 체질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야. 그것은 피가 부족해서 출산하기 때문에 월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피가 부족한 증세들이 한 8, 90%입니다. 여자들은. 남자하고 경우가 틀려요. 그것도 남녀 세분화해야 하는데 시간상 이렇게 사상 체질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또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간의 특성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간의 기운은 막 위로 솟구치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 위로 막 뻗치기를 좋아해. 간의 특성이 막 이렇게 하여튼 상승하는 기운. 그래서 상승하는 기운이라는 건 어느 조건에서 그 위로 상승하냐면 평소에 잠잠하다가도 간에 열이 생기면 간에 열이 생기면 그 열이 화로 변해. 간주노라고 그랬어요. 의서에는 간은 화내는 걸 주관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내고 막 화내고 막 분노를 표출할 때는 전부 간이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의서에는 화내는 건 간이 주도하는구나 해가지고 간주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음인들은 화내는 걸 조심해야 돼. 그것은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뜨거워지는 걸 하면 안 돼. 간이 뜨거우면 안 돼. 편안하게. 그렇지 않아도 간이 뜨거운 장기거든. 아차하면 간이 뜨거워지면서 막 버럭 화를 낼 수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항상 간의 열을 끄는 간이 시원한 이런 약초나 식품 이런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간의 내부에서는 혈이 들끓어. 이런 끓는 혈이 위로 솟구치는 길을 따라서 피가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게 간이 뜨거운 것은 곧바로 또 풍이 생기거든. 간이 뜨거우면서 막 화도 되고 분노도 자주 내지만 또 풍도 생깁니다. 또 혈압도 생기고 혈압이나 풍이나 전부 위로 솟구치는 기운 때문에 그런 거야. 간에서 간주풍이라고 그랬어. 이 풍이라는 건 간이 주관합니다. 그 열 때문에 풍도 생겨요. 혈압도 생기고. 그래서 바람풍이죠. 간에서 바람이 막 큰 바람이 생겨가지고 위로 솟구치면서 뇌를 탁 때려버려. 그러면 이제 풍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풍과 혈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그 어질던 사람이 자주 화를 내게 되면 그건 영락없이 간이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간이 화를 내는 건 간이니까 항상 간이 시원해지는 약초식품, 그걸 약초나 약초식품 이런 게 있죠. 그걸로 적절히 조절하면서 살면은 참 좋다. 간이 푸르덩덩 해부를 해보면 푸르덩덩해요. 뭐 붉은색도 있지만은 푸르덩덩한 색깔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서에서는 푸른색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색은 색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푸른색은 푸른색으로 가. 그래서 비교적 그 푸른색을 띤 나물 반찬, 이런 거 시금치라든가 돈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푸른색을 띤 반찬이 많죠. 이런 것은 전부 간으로 가가지고 간이 맑아지게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반찬을 좋아하시고 그러면 건강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항상 폐가 위축을 받아, 억압을 받아, 간이 폐를 못 살게. 그래서 폐가 항상 약해져. 그래서 태음인들의 특징은 기관지 폐가 약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타고난 거니까 각 체질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알고 장점을 알면 장점을 알아서 평형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계속 늙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춘을 해요. 이렇게 오장육부를 적절히 조절을 해가면서 건강관리하면은 오히려 막 5년, 10년 회춘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음인들은 항상 그 간이 폐를 못살게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이 폐 문제가 돼 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감기, 뭐 독감, 뭐 폐렴, 뭐 폐암 이런 게 한 3분의 2가 태음이냐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이런 그 유행성 전염성 이런 전염병도 태음인들은 쉽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준비를 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방어할 것인가 그런 점을 제가 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이 폐는 이 심장하고 부부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사에는 부부간이다. 예, 그러니까 서로 그 폐가 약하면 심장도 약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폐가 강하면 심장도 강하다. 부부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심장하고 폐는 맨 상층부에 있죠. 그리고 이 의사에는 사람의 그 생각하는 뇌는 제2의 심장이다. 심장이 하부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일시합니다. 이 뇌나 심장이나.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심장에서 나오거든. 심장에서 뇌로 연결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다 동일시하면 됩니다. 심장이나 뇌나. 그래서 이렇게 태음인들은 하여튼 뭐 상층부가 크게 본다면 물론 폐는 음이지만은 상층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양기로 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위치로 봐서 그래서 뇌까지 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뇌 이렇게 그래서 상층부에 있는 심장하고 폐는 직접 이 뇌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고, 사유, 판단, 뭐 생각 이런 게 전부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태음인은 양보다 음이 많아. 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항상 양인들처럼 막 넓고
멀리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약간 좁고, 약간 가깝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할 때. 예. 양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결정이 빨라요. 얘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넓고 더 멀리 보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양인들은. 그러나 소민, 태음인들은 양인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신중한 점은 참 좋아요. 근데 양인들은 또 신중치 못해요. 항상 덜렁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실수가 더 많죠. 양인들이. 그러나 소음인, 태음인들은 신중하고 어떤 뭐 이렇다 할 큰 실수가 없어요. 양인들처럼. 그래서 항상 양과 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래야 상대방 그 단점을 어, 양인들이 막 덜렁거리고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고 이런 습관을 음인들은 신중히 딱 검토를 해봐가지고 어디에 하자가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건 심각한 문제다 지적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돼. 항상 보완을 해주고 이러는 거니까 음인들이 그런 신체적인 특징과 이 사고력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사람 상대방의 그 체질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음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훤히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감추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속된 말로 음흉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음흉한 구석이 있어. 근데 그건 뭐 또 좋은 말로는 침착하고 신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 말을. 예. 그래서 자기 방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될 것이나 이 개방과 화합으로 주변과의 그 소통에는 또 안 좋은 점이 있다. 어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하여튼 간이 이렇게 계속 늘 폐를 억압을 하면서 그 이렇게 막 그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야. 폐는 간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폐가 억압을 받기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기관지 뭐 이런데 툭하면 약해가지고 툭하면 기침, 뭐 감기, 독감, 뭐 폐렴 이런 그 질환에 취약한 것입니다. 예. 체격은 우람한데 항상 그래요. 폐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때문에. 그래서 그 특성을 알고 약한 폐를 항상 보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에 보면 폐 그 원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의사에. 1000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폐는 바람상자, 풀무와 같다. 이렇게 그 공기를 막뭐 집어넣어주는 풀무, 뭐 아궁이에 옛날에 그 장작불 뗄 때 풀무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기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내부에 공기가 차 있으며 그 속이 비어 있는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기운의 아참은 폐가 상해. 그래서 아까처럼 독감, 폐렴, 바이러스, 세균 이런 데 취약하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근데 천기운이 기관지, 폐 이런 게 들어오면 방어를 못해서 그런 게 들어와 안착이 되면 바이러스, 세균까지 안착이 되면 이제 감기 뭐 이런 게 독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스펀지 같이 부드러운 그 폐가 약간 좀 긴장이 돼. 천균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딱딱하게 돼.
그래서 폐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폐는 이렇게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촉촉한 윤택한 상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감기, 독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방어하고 그런 겁니다. 폐가 약해가지고 폐가 찬 기운이 들어오면 건조해져. 건조해지면서 폐가 경직돼.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이죠. 부드러워야 하는데 부드러움을 유지를 못해요. 찬 기운이 들어와서 폐가 경직이 되면. 그래서 태음인들은 다른 치질하고 틀려가지고 유독히 폐가 이렇게 취약하다. 그래서 폐렴, 폐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가벼운 감기 같은 건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방 날씨가 추우면 예방 활동으로는 뭐 얼큰한 음식, 뭐 콩나물국이라도 고춧가루 얼큰한 거 타가지고 생강, 마늘, 파 이런 게 전부 치료제입니다.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파, 마늘, 양파 이런 게 고춧가루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고춧가루죠. 얼큰한 그런 거 넣으면 천균이 바이러스 세균이 천균 들어와도 그냥 그 고춧가루 얼큰한 뭐 파, 마늘 이런 건 발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들어와도 안착을 못하고 곧바로 발산을 해버리니까 병에 걸릴 일이 없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방해주는 그 토종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것도 얼큰하게. 그러면 뭐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도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예방 활동을 하고 그래도 폐가 약하다. 그러면은 뭐 인삼으로 가는 약초가 있어요. 아니 저 폐로 가는 약초가 바로 육년근 인삼이야. 육년근 인삼을 태민들은 평생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아까 말한 뭐 감기도 잘 안 와요. 폐가 촉촉하기 때문에 인삼이 폐가 촉촉해지는 거거든. 하여튼 이 폐는 그 상수원이다. 또 아래 콩팥은 저 아래 있어. 그래서 콩팥은 하수원이다. 하수도. 상수원, 하수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폐가 이게 적절히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체에 쓸데없는 그 신진대사를 다 끝낸 그 물, 그 소변이죠. 물을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근데 상수원이 천기운에 상해가지고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 있다. 그러면은 상수원 역할을 못해. 그 물을 적절히 뺄 수가 없어. 그 하수도인 신장하고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이 적절히 빠지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습다 원인이 돼가지고 몸이 배도 나오고 비만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원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태민들의 음식이 최고 좋은 게 얼큰한 음식이 제일 좋겠다. 전 급하면 뭐 가까운 중국집에 가서 얼큰한 짬뽕 국물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짬뽕 국물을 자주 먹으면 비만도 올 일 없고 다이어트도 참 좋죠. 태민들의 다이어트는 바로 짬뽕 국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원이 안 막혀야 하수도로 쫙 내려가거든. 막히면 안 내려가. 이게 쌓여 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그 태민들의 그 특성이 천기운에 몸이 상하면 이렇게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비만도 되고 어떤 양반을 보면 그 목 뒤에가 막 거북이 등처럼 뿔룩 튀어나서 이렇게 이게 전부 냉이야 냉.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생강이 최고. 또 건강. 생강 말린 게 건강이야. 그 약재상에 가면 뭐 몇천 원이면 사요. 뭐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강은 뭐 집에서 송송 썰어서 쓰고 건강은 약재상에서 사고 같이 그리고 백봉령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차처럼 데려 먹고 한 두세 시간 끓여야죠. 그리고 얼큰한 뭐 음식을 같이 국물, 얼큰한 국물, 그걸 아마 이렇게 잡수면 뭐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자주 하루에 한 두세 잔씩 이렇게 먹으면 이 뒤에 그 거북이 등처럼 혹이 난 것처럼 이렇게 김일성의 혹처럼 목이 불룩 튀어나온 거 그건 나도 모르게 싹 가라앉게 돼 있어요.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자주 먹다 보면 어떤 사람 일주일 먹었더니 싹 가라앉았대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것도. 그리고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 태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양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천균의 상에서 그 냉병이에요. 냉병. 냉병의 상에서 목이 나오는 건 체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생강, 건강, 백복령 이 세 개만 한 보름 정도만 잡수면은 싹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균의 상에서 비만이 된 건 뱃살 비만 동시 그렇습니다. 이건 그 어떤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로지 생강, 건강, 백복령 이렇게만 보름에서 한 달 그 정도 잡수시면 냉으로 인한 비만, 뱃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하나 이 폐가 약하면 어떤 게 오냐면은 그 우울증은 뭐 심리치료 해봐야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무슨 특별한 뭐 물리치료 이것도 안 됩니다. 무슨 뭐 양약을 먹는다 그것도 큰 효과를 보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오장육부 중에서 폐에서 옵니다. 폐. 그래서 폐가 어떻게 되면 오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천기운에 폐가 상하면 건조해지면서 경직이 돼 이게 부드럽지 못하고 이걸 장기간 방치하면은 이게 이제 끝에 가서는 우울증을 자꾸 목을 매려고 그래. 예.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그 폐에는 혼백이 거하고 있거든. 혼백은 다른 말로 넋이라고 그래. 예. 목매기 전에 며칠 전에도 내가 본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뭐 넋이 나갔더라고. 말을 해보면 멍 때리고 있어. 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고 이해를 못해요. 말을 걸어도. 그죠? 최악의 상태죠. 그럴 때 그런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 몇 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라도 6년근 인삼을 가까이 했더라면 구사일생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여튼 우울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이 6년근 인삼은 꿀을 찍어 먹으면 최고입니다. 아마 한 달만 하루에 2뿌리 정도 한 달만 이렇게 먹다 보면 생삼으로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멀쩡하게 돼요. 그러면 구사일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6년근 인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6년근 인삼은 혈압이 낮으면 혈압을 올려주고 혈압이 높으면 내려주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 2뿌리 한 1년 아니 1개월 2개월 정도 이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울증 같은 건 싹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그 기독교인이라면은 통성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통성기도를 하면은 차가운 폐가 뜨거워져. 간에는 혼이 있거든. 영혼이 심장하고 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뜨거워지면서 곧바로 혼백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이 코는 그 기관지 폐야 이게 막 콧물이 나와. 폐가 뜨거워지니까 끓여 넘치듯이
넘치는 물처럼 나오는 거야. 콧물.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통성기도 하면은 인삼 먹은 효과만은 좀 못하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은 많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내 건강 관리를 하고 또 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땀. 음. 한방에서는 땀이라는 건 피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을 함부로 이렇게 막 과다하게 아, 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혈액형 B형 소음인은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에, B형하고 소음인은 추위를 잘 타면서 더운 여름에도 땀이 별로 없어요. 소음인들은 이게 소음인의 본 모습이야.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면 기가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져. 소민들은 그래서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민들은 그 음양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야채 곡식보다 항상 육류, 고기를 좋아해. 고기가 양이 기가 더 많으니까 야채 과일보다. 그래서 이건 타고난 그 식습관이야.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어, 어, 음식 그 습관이 다 다르듯이 소민들은 무조건 육류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육류는 뭐 육류 중에서 닭고기 뭐 이런 거 돼지고기보다 돼지고기는 음양으로 봐서 음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오리고기, 닭고기, 뭐 개고기도 좋은데 뭐 개고기는 잘 안 먹으니까 요즘에는 그 소고기 그 다른 돼지고기만 안 좋습니다. 궁합이 안 맞아. 음양 논리로 봐서 소민들은 그래서 소민들은 땀을 흘려도 안 좋고 음식도 육류를 해야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태민들은 열도 많고 습도 많아. 그래서 그런 관계로 땀이 많아. 땀을 많이 흘려야 이게 기가 잘 돌아. 어. 소민과는 정반대죠. 태민들 여름에 더운 여름철에 보면 막 땀을 많이 흘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소민들은 더운 여름이라도 별로 땀이 없어요. 그래서 태민들은 내부에 그 습이 많기 때문에 더울 때 막 땀을 흘려내야 기가 잘 돌아. 기가 막히지 않고.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소민들은 기가 빠지니까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폐가 찬기운의 폐가 상하면 피부도 같이 응축이 돼. 그러면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몸도 아프고 찬기운에 상하면 그래서 안팎으로 찬기운에 상한 것을 풀어주는 그 식품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강차. 음, 에, 하여튼 생강차는 태음인들한테 불로초라 생각해도 돼요. 인삼하고 같이. 인삼은 폐를 보호해 주는 거고 생강차는 치료해 주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감기, 폐렴, 뱃살, 비만 등등은 아까 말씀드린 인삼, 생강, 건강, 백복령 이런 걸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해야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오래 살고 폐 결정적으로 막 험악한 폐렴이나 폐암 이런 걸 다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태음인의 영원한 불로초는 바로 육령근 인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이 정상적이라면 심리적 그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넉넉한 그 어진 인품,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 이런 어진 인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요거 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태음인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는 이제 A형, A형이 아니라 O형이네. 다음 시간에는 O형. 그래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그 핸드폰에 중간에 보면 장주신 박사 했으면 맨 거기를 누르면 맨 위에 핸드폰의 동영상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제 강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선 동영상을 먼저 봐야 보다 더 이해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이제 처음 보시면 빨간 글씨로 구독이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서 좋아요 이런 건 계속 그 보실 때마다 하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